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좀 일찍 볼 줄 알았더니 또 계약이 연기돼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도 오늘 열심히 또 온라인 강의를 해봅시다. 오늘은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순환이란 단원이에요. 지구에 어떠한 에너지원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물질이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전 시간에 우리 생물권, 외권, 수권, 기권 이런 거 배웠었죠. 직권이랑 이 상호작용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런 것들이 물질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나무가 자란다, 구름이 생긴다, 가로등이 켜진다. 거의 우리 모든 일상에 다 관여를 하고 있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이 중에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지구에서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거? 지구 내부 에너지. 뒤에 나옵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또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달이죠.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굴까요? 이하입니다. 이하이 거의 99%입니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선생님, 바람도 있고 그리고 물도 이동하잖아요.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게 태양 에너지예요. 바람이 이동한다, 혹은 물이 이동한다, 이런 애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대류예요. 대류 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온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온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태양 에너지가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게 작용하니까 근본적인 근원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로 봐야 돼요. 여기 있네요. 근원 에너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가 가장 큰 99%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0.0 몇 % 밖에 안 되지만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여기 보면 지구 내부의 그 멘틀이나 이런 거 있죠.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이런 게 나옵니다. 2학년 때. 그런 건데 얘가 외핵이 운동을 하면서 지구의 자기장을 형성해줘요. 전 시간에 배웠었나요?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나? 외권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있어서 지구가 보호받고 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돼 있다.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지구가 요만하면 엄청 큰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얘가 막아줘요. 그래서 오로라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요거 지구 내부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멘틀이 대류하면은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이동하면서, 들어본 것 같죠? 판 구조론, 대륙 이동, 그죠? 대륙이 이동하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 지열 발전,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로 들어가요. 네, 지진과 화산 활동은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가 아니고 지구 내부 에너지다. 지열 발전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력 에너지입니다. 달이 관여를 하는 건데, 밀물 썰물 들어보셨나요? 물이 들어올 때가 밀물, 밀려 들어온다. 나갈 때가 썰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수의 높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에너지원으로도 쓸 수 있고 발전 시스템으로, 그리고 이런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안 근처가 다양해질까요? 아니면 단조로울까요? 네,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훨씬 더 다양하고 변화가 생기게 하는 겁니다. 밀물 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더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배웠던 태양에너지, 와우, 99.985%. 이런 거 숫자 민감해 하지 마세요. 숫자 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얘가 1티어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입니다. 혹시나 모의고사에서 지저분하게 나오면, 수능에서 지저분하게 나오면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통합과학이지만 최대한 수능이랑 연계되는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해요. 2학년 때 많이 연결될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수능이니까. 그죠? 넘어갑니다. 물의 순환입니다. 물의 순환. 물은 수권, 기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지권, 생물권. 다양한 곳에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물의 순환에서 키포인트. 전체 물의 양. 지구 시스템의 전체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애들 굉장히 많이 낚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점점 물이 어디로 가고 있죠? 대기 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의 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권에 많이 분포한다 뿐이지. 이해됩니까?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 물의 순환은 요것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재에도 조금씩 나와 있긴 하지만, 부교재도 잘 돼 있고 하니까 보시는데, 육지에서 증발하고 강수, 바다에서 증발하고 강수,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거를 화살표 게임이라고 해요. 화살표 게임. 화살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선생님이 알파벳으로 적어볼게요. 육지에서 증발하는 걸 A, 강수하는 걸 B, 그리고 바다에서 증발된 거를 C라고 할게요. 그리고 바다에 내리는 거를 D,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걸 우리가 E라고 할게요. 여기에 관계가 나와요. 서로 간에. 뭐 연립을 하고 그런 푸는 거 아니에요. 지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여기에서 보면 들어가는 화살표, 나가는 화살표를 맞춰주면 돼요. 바다 먼저 볼까요? 바다에 들어오고 있는 화살표 찾아보세요. 누구 있죠? 요 아이. 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D. 그리고 요 아이 바다로 들어오고 있네요. E. 그러면 D 플러스 E는 바다에서 나가는 화살표. 바다에서 나가고 있는 화살표 누가 있죠? 빙고, 이 아이입니다. C.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D 플러스 E는 C가 된다. 연결됩니까? 그럼 여기 육지도 한번 해봅시다. 육지에 들어가고 있는 화살표 누가 있을까요? B. 육지에서 나가고 있는 화살표는요? A랑 E가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뭐 굳이 연립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거 빼면 연립이 되겠죠? 그럼 여기 날아가고 E가 날아가고,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말고 또 대기 중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에 들어가고 있는 화살표 누구 있죠? A 플러스 C가 있죠. 대기에 들어가고 있는 화살표는 대기에서 나가고 있는 화살표랑 또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꺼놓을게요. 대기에서 나가고 있는 화살표는 누가 있죠? 강수량인 B 플러스 D가 되겠죠. 쌤 요거 적어놓은 거 여러분들 숫자 넣어봐요. 숫자 넣으면은 딱딱 떨어져요. 여기 보면은 강수가 96이에요. 증발이 60. 그럼 나머지 차이 얼마? 36.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가끔 문제 풀 때 잠깐 뭐에 홀려가지고 26 적어서 억울하고 막 그런 경우 있거든요. 당연히 보기에 26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걸 노리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요거 꿀팁입니다. 꿀팁. 문제 풀기. 자, 넘어갑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엔 선생님이 좀 이게 지구가 원에서 자주 나오고 하니까 중요해서 문제를 하나 끌어왔어요. 보면 일단 문제 잠깐 봐볼래요? A값 구해야겠네요. 컴퓨터 멈춘 거 아니에요. 잠깐 시간 주는 거예요. 쌤이 심심해서 안 되겠어요. 봐봅시다. 강수량은 바다보다 육지에서 많다. 이건 상식이죠. 여기 숫자가 안 나와 있어도 강수량이 바다가 많겠어요? 육지가 많겠어요? 바다가 많죠. 당연히. 감히 육지가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은데, 그죠? 틀렸습니다. A 과정은 지형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A는 뭐예요? 강물이 바다에 유입되는 거예요. 강물이 지하수나. 그러면 돌 같은 걸 끌고 들어가겠죠. 우리 경남 지역, 거제도 지역에서 온 친구들 있나? 아니면 경남의 바다, 뭐 부산도 괜찮고, 거기 가면은 모래보다 자갈도 많거든요. 몽돌 해수욕장 이런 거. 이런 거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죠. A 과정은 지형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그렇죠. 풍화침식 등등 돌도 깎고. A 과정에 의한 물의 이동량은 16단위다. A 값 찾으라는 얘기네. 방금 했는데. 그죠? 방금 했는데 답 얼마죠? 36이죠. 96, 60인데 이거 36이지. 그죠? 틀렸습니다. 지구 전체로 볼 때 총 강수량과 총 증발량은 같다. 그치? 아까 했죠? 증발량 더한 거랑 강수량 더한 거랑 같게 나옵니다. 니은. 이거 지구가 원에서 나오면 몇 점? 3점짜리 나와요. 별거 아닌데, 그죠? 넘어갑니다. 2점짜리구나. 미안합니다.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탄소 순환이에요, 이제. 탄소. 아까는 물의 순환했고. 탄소 순환은 여기에서 화살표 게임으로 A, B, C, D 뭐 이런 관계식이 아니고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작용이냐를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화산 분출 볼까요? 화산 분출은 무슨 건에서 무슨 건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거죠? 직권에서 어디로? 기권으로. 탄소를 이동시키는 영향을 주는 거죠. 연결됩니까? 화석 연료의 연소.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석 연료는 석탄이에요. 석탄, 이런 것들. 얘는 무슨 권으로 봐야 돼요? 직권으로 봐야 돼요. 직권. 직권에 있는 게 기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자주 나오는 거, 요거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과 호흡 자주 나옵니다. 별표. 광합성. 광합성은 뭐예요?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생물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기권에 있는 탄소가 어디로 들어간다? 생물권으로 간다. 이해되세요? 호흡은요? 우리가 지금 숨 쉬죠? 숨 쉬면서 대기 중으로 탄소 계속 뱉고 있죠. 그럼 이 호흡은 숨 쉬면서 탄소를 계속 뱉으니까 생물권이 누구한테? 기권한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생물권이 기권한테 주는 영향이다. 이거 호흡해놓고 호흡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중 기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이 낙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주셔야 돼요. 됐지요? 넘어갑니다. 용해 방출 볼까요? 이거는 잘 들으세요. 기온이 올라가면 물의 온도도 올라가죠. 그럼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속의 탄소가 더 많이 용해될까요? 아니면 방출될까요? 헷갈리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시원한 콜라랑 미지근한 콜라, 탄산이 누가 센지. 연결되시나요? 냉장고에 넣어놓은 시원한 콜라 탁 따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은 목 뚝 따갑고 막 탄산이 팍 쏘죠. 그죠? 왜? 온도가 낮으면 기체가 그 물속에서 얌전히 있어요. 근데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를 받아서 탈출을 하죠. 온도가 낮으면 나대지 않고,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물속에 조용히 있는데 온도가 높으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탈출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졌다. 그럼 물속에 있는 탄소는 대기 중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더 가속화된다는 얘기고 악순환이죠.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연결됐습니까? 자, 정리하면 수온이 높다. 기체가 많이 발생을 한다. 연결됐습니까? 넘어갑니다.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봅시다.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쌤 때는 메탄이었는데 그죠? 많이 바뀌었어요. 비타민도 바이타민, 뭐 등등 쌤이 알고 있던 용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고 굉장히 옛날 사람 아니에요. 옛날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탄소가 수권에서는 이온 들어봤죠? 이온 음료, 탄산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직권에서는 석회암과 화석연료, 석회암, 시멘트의 원료로 씁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지역에 많아요. 시멘토 아니에요, 시멘트예요. 생물권은 유기화물, 포도당 혹은 골격 이런 걸로 씁니다. 넘어갑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정리 내용이에요. 벌써 달려왔어요. 그죠? 쌤이랑 상호관계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도도 보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시험 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게 지구학과 물리에서는 여러분들 부담이 없을 테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등교 개학 이후에 또 한 일주일 이후에 시험 안 치겠어요? 바로 시험 치진 않겠죠. 그러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지구 시스템입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넘버 1? 태양 에너지. 다 관여합니다. 다.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넘버 2, 조력 에너지가 넘버 3. 지구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진, 화산 뭐 이런 것들까지 관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물의 순환 어떤 거 이거는 너무 쉬워서 선생님이 설명 안 했어요. 그리고 탄소의 순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 물의 순환은 여러분들 선생님 그 그림 줬던 거 기억나죠?
그죠? 이렇게 있어서 육지랑 바다가 있을 때 육지에 내리는 거, 증발하는 거, 바다에 내리는 거, 증발하는 거,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하는 거. 요거 A, B, C, D, E 해가지고 관계식 있던 거 있죠? 이거 꼭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오늘 탐구활동지에 주제 키워드 적어놨을 거예요. 공부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키워드 가지고 적어놓고 내가 끄집어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백지 종이에다가 오늘 배운 거를 적어보는 거죠. 지구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놔도 정말 좋고 나중에 등급 받기도 좋습니다. 내신 말고 수능도요. 탄소의 순환, 아까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었죠? 그거 꼭 보셔야 되고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학년 때 지각 원에서도 해도 되지만 원체 중요한 거라 가지고 한 가지 그 설명을 해줄게요. 잘 들으세요. 석회암이 형성되는 거. 여러분들 아는 석회암 있죠? 석회암 말고 석회 동굴이 있어요. 석회암이랑 석회 동굴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랑 누구의 상호작용이에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에요. 요 두 가지 수지. 요 두 가지의 상호작용인데 무슨 권이 무슨 권에 영향을 줬냐? 이걸 물어보면 석회 동굴 같은 경우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을 때 와장창 다 무너진 그 내용이에요. 석회 동굴의 형성을 보면 석회암이 있는데 지하수가 와서 녹여서 뚫렸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녹아있고 종류석, 석순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나 이런 동굴 보면 이렇게 이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준 거예요?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석회 동굴 형성은. 그런데 탄소의 순환은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다음은 탄소의 순환이다 라고 문제 나오면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석회암이 있었는데 물이 와서 녹이고 탄소를 가져갔어요. 석회암이 있었는데 물이 와서 녹이고 탄소를 가져간 거예요. 그럼 탄소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예요? 직권에서 수권이 되겠죠. 원래 직권에 탄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석회암이 근데 물이 와가지고 녹이고 이거를 탄소 성분을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탄소의 순환에서 석회 동굴은 직권에서 수권으로 간다는 얘기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아마 어렵게 나오면은 요건 건듭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보셔도 돼요. 등교 개학 이후에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게시판을 잘 안 보게 되는데 선생님한테 개인톡 해도 됩니다. 이미 10반 애들 선생님 톡 다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석회 동굴 키워드 꼭 잡고 가기. 아시겠죠? 이거 소통이 안 되니까 얼굴 보고 얘기해야 표정을 볼 수 있는데, 그죠? 석회 동굴은 형성 과정은 수권이 직권에게 영향을 미친 거다. 근데 탄소 이동을 보면 직권에 있던 탄소가 어디로 갔다? 수권으로 간 거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나눠준 키워드에 있는 거 작성을 잘 하시고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이제 직권의 변화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 볼 거예요.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거의 다 나갔거나 아니면 이까지 들어가는 건데 거의 선생님은 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튼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듣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에릭남의 Perhaps Love라는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도 과제도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시작. 한두 번씩 떠오르던 생각 자꾸 늘어가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 마음. 별일이
내 맘